시계를 조금 많이 돌려보겠습니다. 1589년 윌리엄 리라는 발명가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찾아갑니다. 그는 손으로 뜨개질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양말 짜는 기계를 발명했고 특허를 요청했죠. 여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리 씨, 당신의 발명품은 내 가난한 백성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그들을 거린으로 만들 것이오. 여왕은 특허를 거절했습니다. 이건 200년 뒤 산업혁명 때 일어난 러다이트 운동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러다이트 운동을 무식한 노동자들이 기계를 다 때려 부순 사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재미있는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기계를 부순 사람들은 단순 일용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직조 기술을 가진 숙련공, 즉 당시로 치면 고액 연봉을 받는 장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계가 만든 옷감이 자신들이 짠 것보다 품질은 조잡한데 가격은 훨씬 싸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품질보다 속도와 가격이 중시되는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대중은 비싼 수제옷보다 싸고 튼튼한 공장제 옷을 원했습니다. 결국 장인들은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계는 일자리를 없앤 게 아니라 폭발시켰습니다.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성의 역설입니다. 옷값이 싸지자 옷을 한 벌만 입던 사람들이 5벌, 10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수요가 폭발하니 공장은 24시간 돌아가야 했고 기계를 관리하고 옷감을 염색하고 운송하고 판매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수만 개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금 더 가까운 과거, 1970년대로 와볼까요? 이때 은행원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바로 ATM, 현금 자동 입출 금기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원들은 이제 돈 세는 기계가 나왔으니 우린 다 해고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ATM 한 대는 은행원 3-4명의 몫을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원 수는 줄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후 30년 동안 미국 은행원의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것을 ATM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ATM 덕분에 지점 하나를 운영하는 비용이 확 줄어들자 은행들은 지점 수를 공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이 많아지니 전체적인 고용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대신 은행원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은행원은 하루 종일 돈을 세는 계산원이었지만 ATM 도입 이후의 은행원은 고객에게 대출 상품을 팔고 자산 관리를 해주는 세일즈맨이자 상담가가 되었습니다. 단순 노동은 기계에게 넘기고 인간은 더 고부가 가치 일, 즉 말을 하고 관계를 맺는 일로 이동한 것이죠. 자, 이제 2025년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의 AI 혁명도 이 역사적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19세기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골드러시죠. 다들 금을 캐서 부자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금을 캐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때 진짜 떼돈을 번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금광 근처에서 천막천으로 질긴 바지를 만들어 팔았던 리바이 스트라우스, 우리가 아는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의 창업자입니다. 그리고 금을 캘 때 필요한 곡괭이와 삽을 판 상인들이었습니다. 지금 AI 시장을 보십시오. 이 거대한 골드러시 판에서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벌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모두가 AI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뛰어드니 그 AI를 돌릴 곡괭이, GPU를 파는 엔비디아가 세계 시총 1위를 다툽니다. 그리고 AI가 네 일자리를 뺏을 거야 라는 공포가 커지니 그럼 AI 배우세요 라며 강의를 파는 교육시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청바지와 곡괭이 전략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금을 캐려고 땅만 파는 것도 방법이지만 금을 캐려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서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생존 전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술이 발전한다고 모든 게 순탄할까요?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1865년 영국에서 적기조리에라는 황당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마부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공포를 달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동차는 마차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된다. 그리고 자동차 60야드 앞에는
벌건 깃발을 든 사람이 걸어가며 자동차가 온다고 소리쳐야 한다. 자동차가 사람보다 천천히 가야 한다니 코미디 같죠? 하지만 당시엔 심각했습니다. 이 법 때문에 영국 자동차 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게 됩니다. 지금 AI를 둘러싼 논란들도 어쩌면 21세기판 적기조례일지도 모릅니다. 일부 기업들이 챗GPT 사용을 금지하거나 AI 규제 법안들이 쏟아지는 현상 말입니다. 물론 안전장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벌건 깃발을 흔든다고 해서 다가오는 자동차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술은 보편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AI가 일을 너무 빨리 처리하면 결국 일감이 동나서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냐? 여기서 우리는 제본스의 역설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세기 영국, 증기기관이 효율이 좋아져서 석탄을 적게 써도 되게 되자 사람들은 이제 석탄 사용량이 줄겠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였습니다. 효율이 좋아지니 증기기관을 여기저기 더 많이 쓰게 됐고 결과적으로 석탄 소비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딩하는 AI가 나와서 개발 시간이 10분의 1이 되면 개발자가 필요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예전엔 비용 문제로 못 만들었던 소프트웨어를 이제는 닥치는 대로 만들게 될 겁니다. 앱 하나 만들던 비용으로 앱 10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즉, 일의 단가는 내려가겠지만 일의 총량은 폭발할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거 사진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초상화들은 예술은 죽었다고 절망했습니다. 기계가 1초 만에 그림을 그리니까요. 하지만 사진기는 새로운 예술 장르를 만들었고 영화 신업을 낳았습니다. 붓을 든 화가는 사라졌지만 카메라를 든 작가와 감독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비슷할 겁니다. AI는 이제 붓이고 카메라고 악기입니다. 우리는 붓질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그릴지 상상하고 AI라는 도구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리는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은행원이 돈 세는 기계에서 벗어나 자산관리사가 되었듯 우리는 단순 정보 처리자에서 기획자이자 판단자로 이동해야 합니다. AI가 100개의 시안을 가져오면 그중 인간의 미묘한 감성을 건드리는 진짜 하나를 골라내는 안목, 그게 바로 2025년의 공패력입니다.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가 슈퍼컴퓨터 딥블루에게 패배했을 때 세상은 인간의 시대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체스계에선 새로운 룰이 생겼습니다. 인간과 AI가 한 팀이 되어 다른 팀과 대결하는 프리스타일 체스입니다. 흥미로운 건 천재 인간 혼자 하는 것보다 평범한 인간 플러스 AI 팀의 승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것을 켄타우로스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상체는 인간, 하체는 말인 신화 속 존재처럼 말이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특허를 거절했어도 방적기는 세상을 바꿨고 은행원이 사라질 거라 했어도 ATM은 은행원을 더 세련된 직업으로 바꿨습니다. 2025년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이 파도를 막으려고 벌건 깃발을 흔들지 마십시오. 대신 서핑보드를 준비하십시오. 청바지와 곡괭이를 파는 사람이 되던 기계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되던 방법은 많습니다. 중요한 건 AI가 나를 대체할까라고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도구를 어떻게 써막을까라고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토리 논평이었습니다.